예, 현재 국회는 조국 장관 입씨름 때문에 파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 만나보시죠. 장관님 오늘 만나시면서 입씨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딸 녹는 거 가지고 좀 바꾸라고. 길이 쪽에서 어떻습니까? 인생도 올라갑니까? 직원 컴퓨터 교체했을 때 장관님도 보셨다고 하는 기록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과 다른 건가요? 앞을 좀 비켜주시겠어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이제 사무실 출근했을 때는 어쨌든 모든 답변에 대략적인 한두 마디 정도는 건넸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여당 대표 만나서 심려키 쳐들어 죄송하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로 말을 했고 근데 취재진한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좀 조 장관이 국회를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하러도 오시고 청문회 하러도 오시고. 근데 조국 장관이 국회 나타날 때마다 국회는 또 마비가 됩니다. 오늘 사실은 국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날인데 지금 일단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조국 장관을 참여하는 국회는 열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사실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국 장관은 오늘 민주당 국회의장, 그다음 정의당, 그다음에 대한정치연대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딸이 조사를 받고 또 오촌조가 구속됐습니다. 자, 정경심 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적인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했던 이야기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서 저렇게 당대표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보면 참 조 장관도 굉장히 멘탈이 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 장관은 계속 국회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말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유성엽 지금 대한정치연대 원내대표한테는 따끔한 퇴진 이야기를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 만난 다음에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임시대표도 예방을 했는데 그런데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건 법무부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건 멀리에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찾아오신 분한테 굉장히 죄송한데요. 제가 좀 국민들 말씀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청문회 전부터 자진 사퇴만이 적절한 해법이다라고 보는데 좀 시기를 놓쳤고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대표가 조근조근하면서 조국 장관 앞에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신임 장관이 인사청 예방을 왔는데 내려놓는 게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덧붙였는데요. 어제는 따님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촌 조카도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말을 했고요. 제가 참 주목한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법개혁에 오히려 조국 장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게 제일 중요해서 간 건데. 사법개혁을 하러 갔다. 검찰개혁 때문에 내가 이 모진 고초를 감내하겠다는 게 조국 장관과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오히려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쟁이 워낙 뜨거워지기 때문에 진지한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제가 본 중요한 대목은 지금 경제가 참 어려운데 전국이 조국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경제 민생 챙기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원래라면 정기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대표연설 일정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정 이후로는 예산안과 관련된 이 줄다리기가 있어야 돼요.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이 장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여야가 협상을 못해서 이 일정이 다 늦춰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조국 블랙홀 때문에 이 첨예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돼버린 셈입니다. 사법개혁도 조국 장관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도 조국 장관 때문에 논의하지 못한 이 현실을 유석열 의원 사실상 범여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탁 꼬집어 집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또는 조국 장관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지 앞으로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안 나와서 궁금하실 텐데 황교안 대표는 어제 삭발투쟁 이후에 촛불 집회도 했고 이 조국 장관의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조수진 부장. 네. 추석 이후에 오히려 조국 장관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정의냐? 과연 진실이라는 게 있느냐? 저희 집에서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여론이 계속되지 않을까. 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기국회 때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는 국무위원 중에 당연히 타겟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그렇다면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국 장관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오늘 조국 장관의 예방을 거부한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유성엽 의원과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태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심하고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을 보면 오히려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국민들 보기 부끄럽다. 조 장관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해준 국민께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전에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다라고 했더니 녹두 장군 전봉준이 괜히 정읍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역구가 본인의 결국 지역구와. 정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법 여건이지만 조국 장관에게 할 말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잠시 영상으로도 만나봤었어야 되지만 김문수 전 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삭발투쟁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치권 다시 한번 조국 장관 간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서초동을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